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75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챔피언십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7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4억 8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특히나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2부 리그 경기들이 처음으로 승무패에 들어오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2부 리그 경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뜯어서 현미경 분석에 녹여냈다는 점에서 꼭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5.6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목요일에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해당 조합픽을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와 승무패 조합픽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달 들어서 이렇게 95.6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고배당 조합픽들이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하루에 299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조합픽, 특히나 고수분들의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 시즌에 NBA와 KBL 그리고 야구 시즌에는 다양한 야구 종목 프로토 분석과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농구 시즌에는 승무패와 비슷한 승 5패, 농구 14경기를 마치는 승 5패 분석을 이렇게 토토부장 채널에서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농구, KBL과 NBA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과 승호패 분석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농구, 야구,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7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리즈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2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 진영 40m 이내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는 이른바 하이 턴오버 횟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5번으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스위치 역시 183번으로 세 번째로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액션을 가져가면서 강건한 전방 압박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이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한 횟수가 입스위치가 7골로 1위, 그리고 리즈가 5골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 역시 2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구사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의외로 양팀 모두 역습에 의한 실점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수비 뒷공간 커버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입스위치 역시 역습 실점이 두 골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양팀 모두 높은 압박 라인에 비해서 역습 실점이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 팀의 역습 공격력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즈가 2부 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는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입스위치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2골로 확실히 리즈보다 역습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스위치가 무리해서 리즈 원정에서 압박 라인을 높일 경우에는 리즈의 날카로운 역습 한 방에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 양팀의 경기력과 체급을 비교했을 때는 입스위치 사이드 투표율이 다소 낮게 나오고 있는 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1차전 경기 통계 내용인데 입스위치가 홈에서 3대4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 입스위치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갔고 예상 득점 역시 기대 득점 값이 2.47골로 입스위치가 1.63의 리즈보다 높았다는 점, 그리고 전체 슈팅 역시 23대 14로 입스위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스위치의 경기력이 리즈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입스위치 역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스위치가 현재 2부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고 무엇보다 입스위치의 강점이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는데 현재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바이람 선수가 최근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바이람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입스위치의 측면 공격에 리즈가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리즈의 측면 수비수 바이람 선수가 2경기 결장 중인데 그 2경기에서 리즈가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바이람 선수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리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스위치전에서도 만약에 측면 수비수 바이람이 결장이 된다면 리즈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입스위치 사이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패턴적으로 올 시즌 리그 2연무가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 대신에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맨유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인 양팀의 전술 상성을 비교했을 때는 웨스트햄의 최대 강점인 역습과 세트피스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고 지난 주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웨스트햄이 3대0 완승을 거뒀을 때 이렇게 효율적인 수비 뒷공간 역습을 통해서 3골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뽐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한 다음에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공격을 감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는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건하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웨스트햄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맨유와 역습 실점이 3골로 동일한 첼시를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고 맨유보다 역습 실점이 많은 브라이튼 그리고 울버햄튼 상대로도 3대1,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많은 팀들을 상대로는 웨스트햄이 특유의 역습을 보여주면서 모두 승리를 챙겼기 때문에 이번 맨유와의 경기 역시 웨스트햄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인데 맨유가 세트피스 수비와 제공권이 그리 강한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오픈 플레이 골 결정력을 비교를 해봐도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9.93골로 웨스트햄의 16.35골보다 기대 득점은 더 높지만 맨유의 오픈 플레이 득점이 13골, 웨스트햄은 22골이기 때문에 기대 득점 대비 웨스트햄의 골 결정력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웨스트햄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전술 상성적으로는 웨스트햄이 맨유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수로 보여지는 것은 맨유가 지난 리버풀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때 리버풀을 상대로 강건한 전방 압박이 아니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 운영을 펼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의외로 맨유가 압박 대신에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역습을 취하는 구도에서 강점이 나오는 팀이지 자신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는 어색함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을 보면 모두 맨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긴 했으나 이번 경기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맨유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부상 자원이 많지만 수비수 바란 선수와 루크쇼가 복귀를 하면서 리버풀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맨유의 수비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중에 웨스트햄은 리버풀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가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 이후에 치른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1승 1패, 주중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은 2승 2무 2패로 확실히 주중에 컵대회를 병행을 했을 때는 다음 주말 리그 경기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 것이 바로 웨스트햄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맨유가 원래 스타일대로 강건한 전방 압박 스타일을 들고 나온다면 웨스트햄이 특유의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보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도 그려지지만 맨유가 지난 리버풀 원정에서 재미를 봤던 것처럼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웨스트햄의 강점인 역습이 살지 않으면서 웨스트햄이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블랙번 대 왓포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블랙번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면서 동시에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팀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뒷공간을 언제든 공략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인데 1차전 경기 내용적으로 블랙번이 점유율 35%만 가져가면서 와포드 상대로 상당히 밀렸던 경기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도 블랙번이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0 신승을 거뒀던 블랙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와포드를 상대로 블랙번의 날카로운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번이 2부 리그에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6골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고 와포드 역시 역습 득점이 4골로 전체 4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역습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역습 실점 면에서는 블랙번의 역습 실점이 4골로 공동 2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포드 역시 언제든 블랙번 상대로 역습으로 골문을 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현재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와포드의 최대 양점이 바로 세트피스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2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와포드 입장으로서는 블랙번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측면 수비 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측면 수비 자원인 칼럼 브리튼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또 다른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코스텔로 선수는 부상으로 계속해서 결장 중이기 때문에 블랙번의 오른쪽 측면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 상황에서 왼쪽 측면 공격 비중이 39%로 왼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인데 블랙번이 지금 오른쪽 측면 수비 2명이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와포드 특유의 왼쪽 측면 공격이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와포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블랙번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현재 2부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격수 이 스즈모닉스라는 공격수가 다름 아닌 블랙번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블랙번도 골 결정력 한 방이 있는 스즈모닉스의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다 실점 공동 3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홈 11경기 중에서 무실점, 클린시트가 딱 한 번으로 적기 때문에 오히려 홈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블랙번이라는 점에서 근소하게 와포드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우는 매치이기 때문에 단통 픽으로는 블랙번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면서 투폴로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미들스브로 대 웨스브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브로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과 탄탄한 수비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반대로 미들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최다 실점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견고한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웨스브로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동시에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리드를 지켜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22경기에서 22실점, 경기당 평균 1실점,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실점 경기가 10번으로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브로의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들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빅찬스 미스 횟수가 37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웨스브로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꽤나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미들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웨스브로에 다소 밀리는 부분이 있고 올 시즌 리그컵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 성적이 1승 1무 2패로 좋지 못했던 미들스브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웨스브로 역시 현재 주전 측면 공격수인 필립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핵심 2선 공격형 미드필더인 스위프트 선수 역시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위프트까지 빠지게 된다면 웨스브로의 공격력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웨스브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원정에서 1승을 거두면 그 다음 원정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하는 이른바 퐁당퐁당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2연승이 힘들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미들스브로가 홈에서 무승부의 저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노리치 대 허더스필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노리치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리치가 2부 리그에서 현재 39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인데, 다만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경기 기준으로 실점도 39실점으로 최다 실점 2위를 달리고 있는 노리치이기 때문에 이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동시에 수비력은 굉장히 처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리치가 올 시즌 홈에서는 13실점으로 원정에서의 26실점보다 홈에서는 실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노리치의 수비 최대 약점이 바로 세트피스 수비와 역습 수비라는 점은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리치가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리치가 역습에 의한 실점도 5골로 허더스필드와 함께 가장 많은 역습 실점까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리치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팀과 약팀 구도에서 이변이 나오는 전형적인 경기가 강팀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약팀이 세트피스 혹은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하고 강팀이 밀집 수비에 막히는 그림이 전형적인 이변 패턴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노리치가 세트피스 수비와 역습 수비가 취약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제공권이 4등으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기본적으로 3백 수비를 기반으로 롱볼을 섞는 전형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이기 때문에 평균 점유율도 37.3%로 두 번째로 낮은 팀이 이 허더스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8경기에서 1승 5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현재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10번으로 최다 무자비 1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허더스필드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노리치가 무승부 정도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노리치가 허더스필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고, 경기 내용도 노리치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노리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허더스필드가 역습과 세트피스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노리치의 수비 약점을 파고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191cm의 장신 중앙수비수 헬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5골이나 넣어주면서 확실히 허더스필드의 세트피스 한 방을 책임지고 있는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노리치로서는 이 허더스필드의 수비수 헬릭 선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1차전 홈경기에서 허더스필드가 노리치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당시에는 허더스필드의 감독이 닐 워넉 감독이었고, 지금은 감독이 바뀌어서 데런 무어 감독 체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데런 무어 감독 체제에서 쉽게 패하지 않으면서 무자비 끈적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허더스필드이기 때문에 노리치의 수비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픽으로는 노리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플리머스 대 버밍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홈팀 플리머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2부 리그에서 가장 홈발을 많이 타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리머스가 홈 어드밴티지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고, 버밍엄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로 많이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홈팀인 플리머스가 확실히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원정보다 득점이 무려 20골이나 증가가 될 정도로 홈에서는 화끈한 공격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홈 성적이 원정 성적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홈팀 플리머스가 홈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9.6골로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 불안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버밍엄이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9.6골로 높지만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5실점으로 적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플레이 득점은 30골로 상당히 많지만 이 세트피스 득점은 3골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밍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을 함에 있어서 플리머스가 은근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버밍엄 상대로도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는 플리머스이고 올 시즌 1차전 버밍엄 원정에서도 극장골을 내주고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이 플리머스이기 때문에 버밍엄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중앙 수비수인 스카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있는 플리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1차전 경기 내용인데 플리머스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64%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오히려 기대 득점값은 버밍엄이 2.23골로 1.57의 플리머스보다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5대5 구도의 양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최근에는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헛심 공방 양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리머스의 최전방 공격수 라이언 하디 선수가 최근에 12경기 한 골로 부진하고 버밍엄의 최전방 공격수인 스탠스필드 선수 역시 최근에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과 1차전 경기 내용이 팽팽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그래도 단통 픽으로는 홈발을 제대로 받는 플리머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스토크시티 대 미럴의 경기인데 저는 과감하게 스토크시티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미럴 쪽 역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미럴의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럴이라는 팀은 2부 리그에서 현재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럴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으로 높이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미럴의 강력한 세트피스 그리고 제공권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미럴 원정에서도 스토크시티가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 미럴의 스로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승골을 실점을 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스토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양팀이 슈팅 숫자가 17대 19로 상당히 비슷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왼쪽에 보이시는 미럴의 슈팅이 17개 중에서 13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면 이 스토크시티의 19개의 슈팅 중에서 17개가 오픈 플레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미럴은 세트피스 한 방을 중요시하는 팀이고 그에 비해서 스토크시티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공격을 많이 전개를 하기 때문에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은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팀의 공통점이 숏패스보다는 롱볼을 선호를 하고 특히나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롱볼 평균 71회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다가 롱볼의 정확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부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롱볼이 통해야 좋은 경기를 하는 팀인데 미럴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1등인 팀이기 때문에 이 스토크가 의미 없이 전방으로 롱볼을 뿌리다가는
제공권이 탄탄한 미러의 수비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스토크가 미러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최근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 팀의 골 결정력 지표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스토크 시티가 기대 득점이 19.3골인데 실제 득점은 13골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2.6골로 상당히 낮지만 오히려 득점은 15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토크 시티보다도 오히려 오픈 플레이에서도 2골을 더 많이 넣고 있는 미럴이기 때문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스토크보다 뛰어난 미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미럴이 스토크만 만나면 패하지 않았던 상성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럴의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에 또다시 스토크가 고전하는 흐름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사실 하나만 찍으면 무승부의 손이 가는 매치였지만 스토크가 올 시즌 리그 3연무가 없었다는 패턴과 함께 미럴의 천정 면모,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구매율이 현재 미럴 승리 쪽에 20%대로 적게 몰린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미럴의 승리 쪽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미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더 뛰어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미럴이 세트피스로 꾸역골을 넣으면서 한 골차 꾸역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스토크시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8천만 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부패 7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